네, 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좀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한의사계의 연예인 김문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좋게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국도 수순하고 다들 마음이 그렇죠. 그 시기 또 그 네, 시기 하실 텐데 제가 원래 좀 방송 오면 좀 밝게 하는 스타일이고 좋죠. 제가 워낙 네. 또 밝고 그냥 웃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라서 에너지가 넘치세요. 근데 오늘은 또 좀 고요하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술 약속으로 인한 이제 잦은 음주로 인한 우리 간 손상 이걸 하는데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약속 있으신 분들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은 그냥 아주 힘있게 전해주셔야지 간도 조금 좀 힘을 좀 받을 거 아닙니까? 간? 그렇죠. 간은 장군지장이기 때문에 간? 네. 자, 연말 연시가 되면 달력이 술 약속으로 꽉 찹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국이 워낙 어수선해서 한잔하고 잠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원장님도 술 좋아하시죠?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끊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형용모순인데? 아버지 뵈러 갈까 싶어서 끊었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 안 드신 거예요 그러면? 끊은 지 한 2년 좀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딱 2년 됐는데 그 뒤로는 제가 체중이 갑자기 한 15kg 아버지 그때 돌아가실 때 15kg 빠지면서 체력도 많이 안 좋아졌을 뿐더러 이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제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끊었습니다. 야, 근데 왜 그 술 고래였거든요. 그 얘기가 왜 저한테 이렇게 뜨끔하게 들릴까요? 혈색 보니까 어제도 한 잔. 어제도 한 잔. 자, 그래서 2테이블. 한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는 김문호 원장님과 함께 이제 간 건강, 그다음에 술 숙취에 대해서 두루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잖아요. 사실 뭐 술이야 우리가 뭐 늘 일상에서 많이 드시는데 야 이게 조금 뭐 먹었더니까 좀 몸이 이렇더라 하는 그런 증상 또 궁금한 점 많이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94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뭐 숙취나 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라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거 뭐 생간이 안 돼가지고 그렇고 이게 뭐 간이야 어쩌고 하는데 이 간 진짜 이게 어떤 장기입니까? 간이라는 게 사실 뭐 강의를 해도 10시간 해도 모자라고요. 3박 4일 해도 모자라는 게 간인데 간은 그냥 센터 장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헤드쿼터 총사령부구나. 우리 몸의 총사령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라는 것은 장군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간장혈이라고 해서 저장할 장자. 저장할 장자. 간은 피를 저장한다 해서 간장혈. 그래서 간은 피를 다량 저장하고 있고 잘 때는 낮하고 다르게 이제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온 사지말단에 가 있던 피의 상당 부분이 중심장기로 와서 보관이 되거든요. 그럼 간은 피가 모이는 데인가요? 네, 피가 고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은 생혈이 모인 곳 그리고 콩팥은 탁혈이 모여서 필터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장은 그러니까 필터 기능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피를 쓰고 나면 다 쓰고 나면 찌꺼기 피를 간에서 다 해독을 하죠. 다 해독을 하면 거기에서 생혈을 다시 저장을 합니다. 맑은 피, 정혈, 청혈을. 그런데 간에서 다 해독하고 남은 찌꺼기. 간은 케미컬 팩토리, 그러니까 화학 공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화학 효소를 통해서 분해하고 해독하는 그런 공장인데 여기서 화학 분해를 다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만 콩팥으로 딱 던져져요. 그래서 콩팥은 필터, 정수기 필터처럼 필터 역할만 하는 거고요. 대부분 역할은 그렇습니다. 다른 역할도 있지만. 근데 간은 그만큼 우리 몸에 피가 안 가는 곳이 있나요? 다 가죠. 피가 안 가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피가 안 가는 곳이 있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간은 그래서 중심장기 또는 이제 총사령부 장군지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문제를 좀 주셔도 되는 것이 간은 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간담최를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간담최면은 담과 췌장. 그렇죠. 담낭, 췌장, 간을 묶어서 보게 되고요. 사실 간이라는 것은 워낙 장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간은 이상이 생기더라도 큰 증상이 없을 뿐더러 또 이상이 생기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나머지 살아있는 간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췌장 담낭은요.
이상이 생기면 아무런 치료를 못하고 맞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덩치가 너무 작아요. 달팽이만 해요. 작구나. 달팽이만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증상도 크게 없죠. 췌장, 네. 담낭, 간 모두. 그래서 간은 장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고요. 췌장하고 담낭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증상이 별로 없고 그냥 네. 소화 안 되는 정도, 답답하시 뭐 이런 정도고 뭐 얼굴에 황달이 올 정도가 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거고. 때문에 미리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제도 그 침묵의 장기를 네. 술로 괴롭히신 거예요. 제 장기가 침묵할 때 제가 모르면 안 되겠네요. 가만히 그렇죠. 있는다고 제가. 입 닫고 있다고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얘가 묵묵히 주인을 위해서 밤새도록 어제 마신 소주 6병을 해독하고 있는데 주인은 오늘도 또 약속해서 또 가서 술을 마신다. 6병은 아니에요. 5병? 그래서 간은 그만큼 네. 침묵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진짜 장군이라고 보셔야 진짜 돼요. 장군이구나. 진짜 장군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간 건강을 이제 해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술을 대부분이라고 알고 네네. 있잖아요. 가장 뭐 술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것, 네. 스트레스. 술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네. 오장이 간, 심, 비, 폐, 신. 간이 제일 앞에 네,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오감이 노희사 비공이라고 해서 화날 노자, 분노할 노자, 그 기쁠 희자, 네, 네. 생각 많을 사자, 비애로울 비자, 네, 네. 비참할 비자, 그 공포스러울 공자에서 네. 노희사 비공이라고 해서 네, 네. 제 앞에 있는 간이랑 노여울 노자가 같은 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노여움을 몸 안에 많이 쌓고 있는 경우 네. 화병이랑 달라요. 네. 화병보다 더 넘어선 정도의 애간장 탄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들께서 그렇죠. 애간장 탁에 분노를 삭히고 있는 경우에 네. 예,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급성 간염 같은 경우에도 임상에서는 독성으로 오는 독성 간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네. 독성 간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성으로 간염이 오는 경우 또 급성 간암이나 급성 위암이 오는 경우도 네. 스트레스에 기인한 경우가 많고요. 스트레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본다면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서 온다는 그런 개념도 네, 있을 네.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런 걸 현대의학적인 그런 면역과 관련된 거 포함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생각이 너무 많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간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 술까지 우리 최수영 선배처럼 많이 드시게 되면 좀 스트레스 받을 것도 많으실 텐데 네. 아우 저랑 갑자기 병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조심하실 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음식과 연관된 게 많습니다. 음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위생 관리가 잘 된 곳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뭐 홈쇼핑에서 사서 드시는 영양제라든지 그렇죠. 많이 나오죠, 또 요새. 인터넷 사 드시는 영양제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도 괜찮고 영양제 다 괜찮은데 네. 문제는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극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경우 약사 선생님을 찾아가봐라. 네. 그래서 집에서 먹고 있는 영양제를 다 가지고 그 약과 영양제를 다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뭐 약바구니 다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네. 약바구니 통째로 들고 가서 네. 약사 선생님께 상의를 하시면 네. 요거는 중복되니까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좋은 매치이긴 한데 네. 구성이긴 한데 어머니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바구니 가지고 네. 약사 선생님께 가서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침묵의 간 장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점 그 유료 문자 샵 0945 그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있고요.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주세요. 바로 들어왔네요. 6520님. 저는 3년째 술 한 잔도 먹지 않고 있는데 전에는 365일 술을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네. 자, 3년째는 어쨌든 금주. 근데 이 간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좋은 원장님. 질문이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알코올을 네. 최소 3일 이상은 띄워서 먹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네. 임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 예, 네. 우리가 혈압약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12시간짜리도 있고 요즘 뭐 약이 좋아서 24시간, 네, 20시간짜리도 네. 있거든요. 하프리덕션이잖아요. 네. 반절이 날아가는 네. 없어지는 하프리덕션인데 온감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이 걸려요. 혈압약도. 그리고 완전 온감이 다 되려면 네. 혈압약 같은 경우에 끊고 한 달 이상은 지나봐야 한 달. 네. 예, 임상에서는 이제 인정을 인정하는 대체적으로는 네, 뭐 네, 네.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우리 몸 자체가 발효기계잖아요. 청국장 뜨는 그렇죠. 발효기계가 네, 우리 네, 몸이 네, 발효기계거든요.
우리 몸은 발효를 통해서 모든 걸 제어하고 생산 해독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음과 양이죠. 생산과 해독 네.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알코올을 만들기도 하고 알코올을 분해하기도 하는 그렇죠. 몸 네. 청국장 뜨는 기계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알코올이 되게 빨리 흡수돼요. 우리 몸에는. 그리고 빨리 흡수되면서 빨리 나가기도 또 합니다. 나가기도 하죠. 예. 하지만 빨리 나가지만 이게 그 다음날 오후쯤 돼서부터는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고 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특히 네. 근육 조직들이 네. 이 손상 입은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간만 알코올만 해독되는 물질적 해독뿐만이 아니라 네. 몸이 해독되고 전체적으로 대전을 위해서 해독되는 거, 네. 그 죽은 세포를 다 내보내고 네, 포식을 네. 하고 생세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다 되려면 최소한 보통 일주일 이상 건너서 네, 술을 네, 드시라 네. 말씀드리고요. 3년 정도를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셨다. 네. 그러면 이미 끝나신 거죠. 이미 다 돌아온 거죠. 근데 문제가 3년 동안 나이가 먹었잖아요. 아하. 나이가 먹다 보니 이게 술이 아직 해독이 안 됐는지 나이가 들어서 힘든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일단 자 정리해 드릴게요. 술은 이미 해독 다 됐다고 다 보시면 됐다고 되고요. 보시면 되고. 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간도 다 얼추 회복이 거의 됐다, 90% 됐다고 됐다. 보시면 네. 되고요. 단지 노화가 아닌가 아. 또 갱년기에 접어든 건 아닌가 이런 경우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 또 약국 가셔서 뉴트리션 좀 처방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저는 이런 경우 비타민 B군 복합체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렇군요. 비타민 B는 1, 2, 3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B는 발견할 때부터 비타민 B군 묶음이었었어요. 묶음이구나. 네. 묶음을 분리해서 너는 비타민 1 해. 아. 너는 비타민 6 해야 돼? 넌 비타민 12 해라? 이런 식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복합체로서 우리가 이제 처방된 또는 이제 배합된 그런 좋은 비타민 B군 그 영양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드시면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한국에 팔고 있는. 네, 네.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988님. 9988 원래 이게 팔팔하게 살자 하는데 네. 저 지방간이래요. 좋아지는 방법 있나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방간은 유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질적으로 딱 폐쇄적으로 본다면 알코올 때문에 그래. 기름기 많이 먹어서 그래. 네. 또 요즘은 탄수화물이 기름기보다 탄수화물이 과잉됐을 때 이게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과잉되면 포도당으로 바뀌었다가 네. 포도당 설탕이 네. 넘쳐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그 지방이 피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쪽 깊이 자꾸 쌓이다 보면 배속 복강으로 가게 되고요. 복강에 쌓이다 안 되면 간세포 사이사이, 심장세포 사이사이, 흉강, 복강에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쌓이는구나. 우리가 마블링처럼 세포 사이사이에 기름이 네. 끼어버립니다. 혈관 내부에도 끼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 그렇게 간 조직 사이사이에 마블링처럼 박혀 있는 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보통 뭐 알코올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탄수화물 과잉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하나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3921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집사람이 술도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10에서 11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럴까요? 괜찮을까요? 이게 그러면 비알코올성인가요? 말씀하신?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 지방간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젊을 때 술 드시고 지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비밀리에 젊을 때 많이 드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지방간이 되게 잘 와요. 왜 그렇죠? 갱년기 이후에. 아 그거는 여성의 그 갱년기 증상과 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지방이거든요. 여성은. 대지방, 허벅지 지방으로 이렇게 호르몬을 만드는데 네. 호르몬을 쓸 일이 없는 나이가 돼버리면 이 지방들이 나 어디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축적되는구나. 그래서 급작스럽게 지방간과 함께 뭐가 올까요? 혈압 상승. 고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갱년기 주변 나이 46, 7부터 해서 네. 50대 6 사이에 지방간 그리고 고혈압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 통계 국민건강보험 통계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싶으시면 사실 어떤 뉴트리션이나 약을 처방받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전에 아니 뭘 문제점을 해결을 하지 않고 약을 먹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원인을 해결하고 밥을 안 먹고 와서 보약 지어달라고 하면 보약 먹고 그건 낫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밥 드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밥이 보약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방간은 첫째 탄수화물 과잉을 먼저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 먹는 탄수화물 양을 극히 줄이시는데요. 너무 줄이시면 몸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왜? 우리 몸은 당분을 먹고 일단 1차적으로 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야 당분으로 뇌당과 근육당으로 네. 가거든요. 그래서 드셔야 되는데 또 저녁에 또 탄수화물 너무 줄이거나 끊어버리시면 잠을 못 잡니다.
뇌가 뇌당이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또 허하면 잠이 안 아기를 허하면 잠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12시 넘으면 라면 안 먹으면 잠 못 자서 라면 맨날 허하죠. 먹는데 그죠? 허하죠, 그런 허하죠. 것처럼 예. 드셔야 되지만 너무 줄이진 마시되 전체적으로 좀 들쑥날쑥하시다. 전체적으로 평균 양을 좀 줄인다 생각하시고 저녁 식사와 밤 간식은 탄수화물을 가급적 조절하신다 조절. 정도. 그래서 평균 한 70%만 먹는다. 네, 통닭 드셔도 되는데 네. 통닭도 뭐 일주일에 2번 먹던 거 한 번 정도 먹는다.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538님. 이 문자 내용 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3번. 근데 한 번 마실 때 소주 3병 정도 하는 60대 초반입니다. 와우. 자, 근데 이 술을 마신 다음에 피부에 가려움증과 붉은색 알러지 증세가 엉덩이, 허벅지, 배 등에 나타나는데 이 원인은 또 뭐고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라고 주셨습니다. 되게 특징적으로 잘 관파하셨어요. 네. 이건 이제 피부과적인 질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에서 질환이 네, 피부로 네. 나타나는 거구나. 최수영 네. 선배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증상이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주셨어요. 네. 엉덩이, 네. 그리고 이제 아랫배, 배. 윗배 또는 허벅지 안쪽 네.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에서 해독을 다 못하고 독이 넘쳐서 이렇게 넘치는 파도가 월파하듯이 넘쳐나서 그럼 발진 같은 거 나타나는구나. 예, 독발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세 번. 정도를 소주 3병. 한번 드시면 3병 드시면은요. 이런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급성 간 독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요 증상 자체가 병적인 간 독성까지는 안 가고 네. 일시적 간 독성이 수시로 발작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드시고 나서 어떤 날은 덜한데 덜한데. 어떤 날은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주 가끔씩 어떤 날은 멀쩡한 날도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 기준은 어떤 날 멀쩡한 날을 기준으로 자꾸 위로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가끔이라도 열에 한 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큰일 났다. 먹어야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사셔야 되고 또 치료법. 좋은 말씀 한 번 네. 드리면 간독성이 아닐지라도 네. 혈관 확장성 발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혈관 확장성. 근데 이제 혈관 확장성 발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체 쪽으로 와요. 가슴, 엉덩이, 허벅지는 안 오겠네요. 네. 가슴 가운데 흉골 바로 위에 있죠. 목 아래쪽에 네네. 우리가 이제 가슴털 나는 네. 거기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쪽, 목 쪽, 이마 쪽 이렇게 네.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혈관 확장성 발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간독성 또는 이제 유사 독성으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는요? 그럼 치료는? 술을 안 드셔야 돼요. 한 방이 술 안 드셔야 되고요. 한 방이야? 이런 경우 보통 수액을 맞으시면 희석이 돼서 일단 확 좋아집니다. 피부가 완전 수액. 뽀얗해집니다. 근데 수액을 맞으면 그냥 포도당만 맞아도 그냥 좋아져요. 네. 근데 그걸로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끊어야 되는구나. 늘 참 말씀드리지만 진흙이 안 빠지려면 진흙 옆에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되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먹물 안 묻히려면 먹 근처에 가지 말아야죠. 그럼요. 네. 자, 여러분 이 유용한 소식 빨리 들으시려면 유료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즘 돈이 많이 좀 힘드신가 045 봐요. 앱 유튜브 댓글창 다 열려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3부 건전지 이어가겠습니다. 한의사 김문호 원장님과 오늘의 주제 술술 간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문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4479님 50대 후반인데요. 저는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 얼굴이 붓는데 왜 그러죠? 아이고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관 확장성. 이게 그거군요. 네, 우리가 왜 어떤 경우는 피곤할 때 토마토 먹고 나면 입 주변에 이렇게 그 물집처럼 이렇게 불어오르는 경우도 네, 있고요. 있죠. 예, 가끔. 네. 그 이제 생고추 먹고도 이렇게 불어오르는 그렇죠. 경우도 예,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고 눈 주변이 피부가 얇고 혈관이 엄청 가늘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얇고. 보니까 네. 예, 이렇게 눈 주변 마사지 하다가 멍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눈 주변은 혈관이 엄청 가늘고 민감하기 때문에 잘 터지기도 하고 그런 조직인 만큼 알러지 유발 물질이 잘 모이고 잘 발작을 하는 자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술이라든지 알러지 음식이 아니더라도 내 몸에 그날 하필이면 안 받았으면 네. 또 좋은 음식일지라도 내 몸이 안 받아줬으면 네. 그 이제 독성 비슷한 걸 일으켜서 가장 민감한 입 주변이나 눈 주변이 이렇게 퉁퉁 불어오를 수가 네. 있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조금 부어오르는 그냥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라면 먹고 잤을 때 부는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말하는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크게 물풍선처럼 불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 술을 안 드셔야 돼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는 끊어야 되는 거야.
예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이 네. 내가 말이야 왕년에 지리산을 예. 왕년에 2시간 만에 뛰어달았어. 그 왕년이죠. 왕년이 잡습니까 사람을? 그렇죠. 40대 내 몸하고 내 간하고 45대 내 간, 50대 후반의 내 간은 달라요. 결국 간은 버텨주는 장기일 뿐이지 영원한 장기가 아니거든요. 네. 내 얼굴에 주름 생기듯 네. 간도 늙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네. 20대, 30대, 40대에 버티던 내 간은 그나마 생간이에요. 네. 근데 40 이후에 50대 후반쯤 되면은요, 얘도 갱년기가 심하게 옵니다. 간이 갱년기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생간이 아니라 네. 거의 그냥 우리 생선가게 가보면 네. 그 물고기 눈이 약간 희는 쾌는 그런 간이라고 쾌한 보셔야 간. 돼요. 이런 간은 해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그 우리가 보통 알코올 분해로 인한 네. 부산물이 있어요. 네. 알코올 분해로 인한 부산물, 독성 물질이 그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예, 가장 민감한 혈관 중에 하나인 네. 눈 주변으로 오고요. 또 그 다음에 콩팥 혈관에 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뇌혈관은 진짜 가늘고 민감한 혈관이 네, 많거든요. 네, 네, 거기에 그렇죠. 일부가 막혔다 뚫렸다를 큰일 나죠. 하고 있는 거예요. 증상은 없어도. 증상은 없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일부 뇌세포가 자꾸 막혔다 뚫렸다 하면서 파괴가 되면서 증상은 없지만 야금 스펀지처럼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장님이 건강 상담을 하시는데 왜 저렇게 훈계하고 야단치는 듯한 느낌이 제가 눈을 들어가는 거는 쫙 째려보면서 보잖아요. 왜 들은 건 이건 제 기분 탓이겠죠? 본인이 알겠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연제가 있으니. 알겠습니다. 네. 9282님 2년 전 담석으로 담낭 제거 수술했는데 저도 5년 전에 담낭 제거 수술했습니다. 간이 대체 기능 해준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해야 됩니까? 말씀 주셨어요. 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저 5년 전 2019년도. 예, 꼭 술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최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 피가 워낙에 열정이 많은 네. 열악한 체질이시기 때문에 네. 이 간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원래 많았는데 뭐 저도 일하고 술까지 있습니다. 네. 술까지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담낭 제거 수술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 갱년기가 지나면서 특히 이제 지방 분해 대사가 안 돼서 갱년기 지나면서 살찌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보통 가운 입은 사람들이 호르몬 뭐 교란, 호르몬 변동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자꾸 이게 입에서 내뱉어요. 껌뱉듯이. 네. 그렇게 내뱉으면 안 되거든요. 설명해 드려야 돼요. 왜 그런지. 지방 분해와 관련된 대사가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간도 올 뿐더러 담낭에 지방이 고이면서 그 담낭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다지방을 분해 다 하기 위해서 남아돈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담즙이 과도 분비가 돼요. 아, 과도 분비가 되면서 걔들이 또 지방이랑 엉겨 붙어요. 아하. 그래서 돌이 되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거기 하필이면 염증 물질이 고이면 암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시면 예. 담낭 전절제 하신 분들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화제가 있어요. 소화제. 네네. 소화제가 일반적으로 뭐 캡사이신처럼 매운 맛으로 소화시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장연동을 촉진시키는 소화제도 네, 있지만 네. 그런 거 말고 드러그 말고 이게 뉴트리션 영양제 계통의 소화제. 네네 그렇습니다. 약국에 가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상담하시면 되겠네 가서. 네, 약국 가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소화 같은 경우에 보통 담낭을 전절제 하더라도 간이 상당 부분 거의 뭐 8, 90% 이상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보통 6개월 정도 빨리 적응한 분들 계시고 3년, 4년 지나도 거기서 거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보면 간이 이미 대신해 주고 있는데 다른 소화 불량이 왔을 수도 있어요. 담낭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네. 하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에 네.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간이 대신 다 하고 있는데 소화불량이나 식도염 이런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더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더 촉진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없던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있고. 이런 것들은 내과에 가셔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해보시잖아요. 네. 그걸 갖다 좀 더 해보시고 네. 관찰해 보셔도 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꼭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분에게는 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이 담낭이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같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증상이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주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소화불량, 가슴 그득함, 가스참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십니다. 네. 이런 건 대부분 식도염이나 이렇게 헬리코박터균 약을 동시에 내과에서 처방 받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874님. 원장님, 아들이 술을 일주일에 너댓 번은 먹어요. 마시면서 간에 좋다는 우루땡 그다음에 네네. 먹어가면서 마시는데 괜찮나요? 매일 지적하면은 직장 생활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댄답니다. 근데 이제 PD가 우리 김영환 PD가 추가 질문하는데 음주 전후 숙취 해소제 먹으면서 하는 것도 어떻냐? 이 광고 멘트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보통 이제 그 우르땡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이제 간회독제라고 보통 착각을 하세요. 아, 그래요? 간 해독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담제거든요. 이담? 이뇨제가 무슨 뜻이죠? 이뇨가 이 소변을 소변 빼낸 거. 빼내는 거. 예. 이뇨. 이뇨. 이탈시키 예. 그러니까 배출하는 거죠, 그죠? 예. 이뇨. 예. 그 이제 이담제는 담즙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간하고 상관이 별로 없네요, 그럼? 간하고도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담즙이 참 역류해서 간을 황달을 만들어요. 예. 예, 간을 우리가 이제 담즙이 지방을 녹여야 되는데 네. 담즙이 너무 과다 분비되면 네. 담즙이 일혈돼서 넘쳐서 월파에서 간으로 역류하면 간이 녹아버립니다.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성 황달이나 급성 간염이 대부분 담낭이 같이 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담제이기 때문에 왜 이걸 드시느냐 하면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술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간이 애먹잖아요. 그 힘들지 간이. 또 담낭도 힘들거든요. 다 힘들죠. 해독장기잖아요. 간담체가 해독장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담즙이 너무 과도 분비돼요. 너무 과도 분비되면 담즙이 웅담처럼 해독하는 역할도 하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에 과다 분비되면 이게 독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피로 물질로 바뀌고 간을 해롭게 해요. 그걸 방지하는 약간 그걸 도와주는군요. 빼주려고 술을 많이 먹으면 담즙이 많이 나오니 너 빠져나가 하면서 이담제를 우루땡을 처방을 해주시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쫙쭉 빼려고 하는군요. 네, 임시방편이죠. 그러니까 뭐 체했을 때 소화제 먹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니 하루에 3끼만 먹어도 힘든 사람이 10끼를 누가 먹이면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간이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화제 계속 먹인다고 10끼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못 되죠, 먹죠. 안 되죠. 간이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루땡으로 때우지 마시고 숙취 해소제는 숙취 해소제가 도움은 됩니다만 개인차가 많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술 드시기 전에 네. 우유를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차라리 우유를 그러니까 알코올이 흡수돼서 몸에서 혈관에 흡수되고 나서 간까지 가서 해독되면 네. 해독이 빨라봐야 어차피 내가 해독하잖아요. 네. 내 몸이 그렇죠. 해독하는 내 몸이 어차피 해독하죠. 힘들어요. 네. 힘들긴 똑같아. 네. 예, 그래서 제 말은 흡수가 덜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유는 흡수를 유지방이 가득한 일반 우유. 그러니까 코팅 역할을 하는 그렇죠. 코팅. 역시 많이 드신 분은 아시죠? 해보셨나 봐. 그래서 저지방 말고요. 네. 유지방이 가득한 많은 일반 거. 우유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수시로 드시면 흡수가 덜 된 상태에서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냥 소변으로 예. 배출되고. 예, 그리고 소장, 대장, 이하까지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이제 흡수가 되면 흡수율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는 배출을 쉽게 합니다. 근데 위장, 소장, 상부 쪽에서 흡수가 되면은요. 두통도 많이 오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고 많이 안 좋아요. 술이 쫙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도록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커팅.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주를 많이 먹으면 또 그 다음날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안주를 드신 게 아니고 네.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술까지 먹는데 식사를 땜빵 하시니까 많이 그럼 드시니까 더 힘들죠. 배가 불러서 밤새 괴로워서 온몸이 용을 써요. 밤새 장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 못하고 그 안주라고 그 합리화하면서 먹은 그 두 끼 세 끼 한밤중에 먹은 밥이 얼마나 이 위장, 소장, 대장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장이 12m 장기잖아요. 12m 네. 근육 조직이거든요. 장이라는 것은 네. 밤새 이 개들이 운동을 하니 마라톤 한 거잖아요. 네. 밤새 힘들죠. 네. 자, 8897님.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매일 술에 의존해서 잠든 지 7년이 돼 가는데 독한 술을 주로 마시는데 보통 맥주컵으로 2잔 정도 마십니다. 건강 검진 해보면 간 수치 조금 높은 거 외에는 이상은 없는데 최근 들어 살짝 진할 때도 있고 갈색 소변을 자주 봅니다. 문제 있는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 이거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선생님 근데 갈색 소변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갈색 소변은 일반적으로는 방광 하부 쪽 출혈이 아니라 네. 신장 쪽에서 사구체나 신장 쪽에서 미세 출혈이 요도 요로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익어서 미갈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갈색 있습니다. 소변. 그래서 갈색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콩팥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콩팥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음식 때문에 보통 나오는 경우도 노란색이나 녹색인 경우가 많고요. 네. 갈색 같은 경우는 거의 피라고 보셔야 됩니다. 갈색은 피해가 피라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붉은 소변을 보시는 경우는 요로에 약간 찢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치거나 하면. 근데 갈색, 미갈색인 경우에는 약간 그 위쪽에서 출혈이 네. 생긴 거니까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시는 게 힘드신가 네. 봐요. 네. 독주를 독주를 두 컵 맥주컵에 마시는 두 컵씩 드시는 걸 보니까. 근데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좋지 않으니까 오죽 힘드시면 독주를 드시고 주무시겠어요.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전지 술술 간 건강에 대해서 벌써 갑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런. 또 모실게요. 자, 우리 한의사계 연예인 김원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